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대통령실을 아예 세종으로 옮기자는 이른바 세종 이전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를 잠시 이용하더라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이참에 세종으로 통째 이전하자는 건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내 다른 대선 주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어 공약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노무현 정부 시절 한 차례 좌초됐던 행정수도 이전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공개 확대 간부회의에서 차기 정권 출범 시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강준현, 복귀왕 등 충청권 의원 주도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 방안이 보고됐고 이 대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추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법안에 국회의사당, 대통령실 본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법안을 발의해 올해 안에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기 초반에는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 등을 이용한 뒤 세종 대통령실이 완성되면 이전하겠다는 방안인데 조기 대선을 흔들 정책 카드로 추진될 예상입니다. 특별법으로 추진하지만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수도와 행정수도 개념을 분리해 개헌을 한 뒤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받아볼 방침입니다. 수도는 서울에 두고 행정수도를 포함한 기타의 특화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특화수도를 만들 때마다 개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당내 다른 주자들도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시사하면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취임 당일부터 세종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맨 먼저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부담과 수도권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난관입니다. 지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조기 대선에서 자칫 장밋빛 공약에만 그치고 또다시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선 이미 확정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수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노무현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약속했던 충청권 현안 사업들은 이대로 없었던 일이 될지 지역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60일도 남지 않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권 주자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급하게 지역 공약들을 내놓을 텐데 충청권 현안들을 어떻게 이 대선 공약에 담아낼지 고민해야 될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전의 핵심 현안인 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이 수년째 표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노후화와 과밀 수용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사업성 문제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발목이 잡힌 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지역 공약인 호국 보훈파크 사업 역시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호국 보훈파크 사업은 보훈복합문화관과 서부권 보훈휴양원 사업으로 나뉘는데 보훈복합문화관 건립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보훈휴양원 역시 타당성 용역비마저 확보하지 못하면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대전시는 두 사업을 모두 보완해 올해 하반기 다시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세종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공약이던 세종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도 정부의 국비 지원이 어렵게 되면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선회됐습니다. 민자 적격성 검토 단계에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광역급행철도 CTS로 추진되는데 2032년 정상 완공에 이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충남 역시 공약 사업들이 줄줄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사실상 불발됐고
가로림만 해양생태 정원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서산 국제공항 건설 사업도 항공수요 예측이 낮아 예타에서 탈락한 가운데 충남도는 예타 면제 기준이 되는 500억 원 이하의 사업으로 규모를 줄이고 당초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좌초된 대선 공약이 지자체장의 공약과 중복된 것도 많아 지자체장의 남은 임기 동안 역할과 국회와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청권 내에서의 그러한 그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공약에 담아낼 수 있도록 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정치권들, 즉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당의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표류하는 충청권 주요 공약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충청권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들이 반드시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면허를 도용해 빌린 렌터카로 대전 도심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10대 청소년들이 20분간에 걸친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어린 청소년들이 면허증을 내밀면 수상해서 차를 내줄 리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요즘은 앱을 통해서 남의 것으로 인증하면 간편하게 차를 빌릴 수가 있는 허술한 시스템 때문에 이런 범행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를 이용해서 차를 빌린 10대들의 무면허 사고가 전국에서 꼬리를 물고 있다는데 참 걱정입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 중앙선을 넘더니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도 무시한 채 아슬아슬한 고개운전을 이어갑니다. 불법 유턴을 시도하고 신호위반도 서슴지 않습니다. 25분 동안 위험천만한 질주를 벌인 10대들은 4km를 도주하다 이곳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광란의 질주를 벌인 이들은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0대 4명으로 대전 동구와 대덕구 등 3개구를 넘나들며 10차례 이상의 위험운전을 벌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대여 시간을 넘기고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차량 GPS를 추적해 직접 확인하러 온 렌터카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여한 사람은 30대 중후반인데 운전하고 있는 친구는 뭐 이제 앳돼 보이는 친구들이 타 있어서 이게 본인이 운전자 맞냐고 그랬더니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체포된 고교생 A군은 30대인 지인의 신분증을 몰래 사용해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성인 신분증을 미리 찍어 앱에 등록하면 언제든 차를 빌릴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겁니다. 절대 무면허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요즘 앱을 통해서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도 보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의 여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공주에서도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던 10대 소년이 졸음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 무면허 운전이 끊이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지난 4일 새벽 1시 반쯤 대전 중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6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용의자인 60대 A씨는 자신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한 갱생보호기관에서 만난 사람을 스스로 죽였다는 신고를 한 뒤 경찰에도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대전지법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와달라는 외마디 신고로 상황실 소방관이 꺼져가던 한 생명을 10분 만에 구해냈습니다. 충남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 김동우 소방교는 지난 1일 저녁 8시 57분쯤 예산군 신례원역 인근에서 도와달라는 외마디 신고가 접수되자 CCTV 방향을 돌리는 등 예산군과의 공조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해 차 안에 있던 50대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 배구 정관장이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이 이끄는 흥국생명에 1차전과 2차전을 내주며 벼랑 끝으로 몰린 정관장은 대전 홈에서 열린 3, 4차전을 모두 잡아내면서 챔프전 최전 승부를 마지막 5차전까지 끌고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속출한 가운데서도 투혼을 발휘한 정관장의 감동 스토리를
전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여자 배구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는 또다시 드라마를 썼습니다. 5판 3성 승제인 챔피언전에서 이미 2번을 패배한 채 안방인 대전으로 왔는데 3차전도 3대2, 4차전도 3대2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둔 겁니다. 지난 3차전에선 한 세트만 패배하게 되면 그대로 준우승에 그치는 상황 속에서 역전승까지 이뤄냈고 4차전에서도 11번의 듀스 끝에 3세트를 따내고 마지막 세트에서도 7대10에서 12대10으로 역전하는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선수들이 정말 투혼을 발휘해서 좋은 경기를 했고 또 대전 홈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한번 기회가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13일 동안 7경기의 강행군을 이어온 정관장은 리베로를 포함한 주전 선수 7명 중 5명이 부상을 당해 병동이라고도 불리는 상태. 그렇지만 히잡 스파이커 메가는 지칠 줄 모르고 하늘 높이 뛰어 공격했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염혜선은 날카로운 서브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는 정관장을 응원하기 위한 팬들로 대전 경기의 모든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부상인 그 가운데서도 정신력으로 싸워줘갖고 3, 4차를 이긴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진짜 좀 눈물 나더라고요. 경기 마치고는. 상대팀인 흥국생명에선 은퇴를 앞둔 김연경이 우승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이지만 정관장의 투혼에 발목을 잡힌 상황. 대전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정관장은 내일 다시 인천에서 챔피언 자리를 두고 마지막 대결을 펼칩니다. 대전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됩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새로운 홈구장에서 7년 만에 가을 야구 도전장을 내밀었던 한화이글스가 타선의 극심한 부진 속에 시즌 초반부터 최하위로 추락했습니다. 리그 유일의 1할 때 팀 타율로 경기마다 좀처럼 득점을 뽑아내지 못하면서 리그 정상급의 선발 투수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에서 열린 하나와 삼성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 상대 선발 레이스의 완벽투에 한화 타자들이 잇따라 헛스윙을 돌립니다. 한화 타선은 7회까지 선발 레이스 상대로 안타와 볼넷, 몸에 맞는 공 등 단 한 차례의 출루도 하지 못하며 무기력하게 게임을 헌납했습니다. 7이닝 무실점, 오늘 한화의 타자 21명을 상대하면서 선발 레이에스 1루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창단 40주년과 신구장 개장 등으로 화려하게 올 시즌을 시작한 한화이글스가 4승 9패로 어느새 10위, 리그 최하위에 처졌습니다. 레이스 7이닝 1피안타 무실점, 임찬규 9이닝 2피안타 무실점 등 하나는 지금까지 13명의 상대 선발 투수를 만나 평균적으로 6과 3분의 1이닝 동안 1점밖에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선발부터 5선발까지 상대 투수들은 한화만 만났다 하면 방어율 1점대 초특급 선발 투수가 되는 셈입니다. 이는 동반 침체에 빠진 타선 때문인데 현재까지 한화의 팀 평균 타율은 1할 6푼 9리, 리그 유일한 1할 때 압도적 최하위고 출루율과 장타율도 2할 대로 점수 자체를 못 내는 모습입니다. 중심 타자 4명이 나란히 1할 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버텨주고 있는 투수진마저 지쳐가는 모습입니다. 잘 맞은 타구들이 좀 나와주면 그래도 조금 희망을 보겠는데 아직까지는 타이밍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타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선수의 변화라든지 변화를 좀 주면서 이번 주 하나는 5위 두산, 8위 키움과 6연전을 치를 예정인데 침묵에 빠진 타선의 반등 여부에 따라 리그 초반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당진 신평면 34번 국도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와 1톤 화물차에 불이 났다 30분 만에 꺼졌으며 승용차 운전자 50대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고장으로 2차로에 멈춘 4.5톤 화물차를 보고 뒤따라오던 1톤 화물차는 정차했지만 그 뒤에 있던 승용차가 멈추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견을 매달고 1시간 넘게 질주한 운전자 70대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7분쯤 개가 차에 묶여 끌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20여 분 만에 읍내동의 한 건물에서 70대 운전자의 차와 죽어있는 개를 발견하고 운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운전자는 교배를 위해 데려온 지인의 차우차우 성견을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본인의 차 트렁크에 밧줄로 묶은 뒤 트렁크 문을 연 채로 운전했는데 개가 뛰어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려 넉 달이 걸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서 계엄과 탄핵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며 조기 대선의 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2달간의 대권 레이스에 충청권의 미래와 발전이 걸려 있습니다. 찔끔찔끔 진척을 보이던 행정도시 세종이 아예 국회와 대통령실을 통째로 옮겨 행정수대 완성으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또 대전과 충남의 굵직한 현안들도 공약에 담고 이를 실천할 방안도 모색해야 되는 절박한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지역의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여야 없이 이 문제에 협력하고 매달리는 협치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